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6가지의 공법을 뭘 배우는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은 뭐 하는 거냐? 지금부터 이제 한 4시간 정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내용을 설명 드려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좀 큰 법이고요. 내용이 많은 법이긴 해요.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안내 드렸듯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국토라는 거를 계획한다는 말을 쓰게 되죠. 계획이 이루어지면 이 계획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규제를 한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말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이해해 보면요. 12문제가 나오는 첫 번째 법인데 저번 설명한 바와 같이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시작.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정한 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건데 국토를 계획하자는 거구나. 뭐 하려고? 이용을 규제하려고. 그렇죠? 그러면 국토라는 거를 규제를 해야 되겠는데 설명한 바와 같이 국토는 너무 크더라. 그러다 보니 이 국토를 이루는 기초 단위라는 걸 기초로 해서 계획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보는 게 뭐다? 바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도시마다 이렇게 뭐다? 계획을 만들게 된다. 그걸 우리가 도시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은 쉽게 말하면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계획하여 규제하려고 하는 걸 배우는 거죠. 그리고 요 군이라는 말은 뭐 가평군이니 이런 데 있잖아요. 연천군 이런 데. 그럼 군에 가면 거기는 군 계획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부를 때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데 우리 뭐 서울은 군 단위가 아니니까 그냥 저는 간단하게 도시 계획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셨죠? 나중에 또 왜 군자 얘기 안 해요? 물어보지 마세요. 알았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도시 계획, 즉 도시 단위로 군 단위로 계획을 만들어 관할 구역에 대한 부분에 뭐 하죠? 우리가 규제를 가하는 거구나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계속 서울시라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만들어 규제한다라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되죠? 도시를 계획해서 여기다가 도로도 만들고 그래서 A란 토지를 규제해 가지고 쭉쭉 뻗은 길도 만들 수 있겠죠. 계획을 만들어 규제해 가지고 또 학교도 짓고 등등등 이런 식으로 규제해서 우리 사는 것처럼 뭐 아파트도 짓고 그렇죠? 등등 뭐 공장도 짓고 뭐 등등 이러면서 뭐가 된다? 우리가 서울시라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규제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가 간단히 사진 한 장 보여줄게요. 현재 우리 서울시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사실 지금요. 그러면 도시관리 계획이란 말을 쓰게 되는데 이 도시관리 계획 관련 부분을 본다면 이렇습니다. 일단 단어를 본다면 이래요. 예를 들어서 도시라고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 사는 도시를 떠올리세요. 서울이면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무엇을 규제하려고 하는가. 그러면 도시 계획 중에서도 도시를 관리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만드는 계획이 있나 보다. 그리고 우리 부동산 공법의 내용 중에서 이 도시관리 계획을 공부하는 게 놀라지 마세요. 거의 60%예요, 사실은. 전체로 봤을 때. 그래서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무엇을 규제하고자 하는가라는 걸 배우는 게 바로 뭐다? 우리 배우는 공부의 대부분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럼 봐봐요. 보시는 바처럼 이게 서울시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이 도시 개발 사업을 했어요.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들자. 신도시 만들어서 뭐 강서구 마곡지구라든가 뭐 송파 위례라고 하든가 이런 데 가서 그러면 도시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 됐죠. 그리고 이와 같이 기존에 건물들이 있는데 노후하고 불량해진 건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이런 노후불량 건축물이 모여 있는 곳은 얘를 부시고 새로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뭐라 그래 우리가?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구나.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다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이 계획으로 규제해서
이렇게 서울시라는 도시가 만들어져 가는 거야, 지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사는 곳에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 집은 바로 문만 열고 나가면 지하철이 있어. 도로 등 철도 기반시설이 훌륭하죠. 이렇게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잘 설치되는 것도 뭐 때문이냐면 사유지를 뺏어다가 이렇게 도로도 만들고 이렇게 돔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또 수업유원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계획으로 규제할 수 없다면 이런 것에 원래 토지 소유자들이 순수히 토지를 내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지금처럼 아름다운 서울이 되겠습니까? 될 수 없는 거죠.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가하는 거죠. 뭐 하려고?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규제하는 거야. 그래서 뭐하다? 도로 등에 대한 부분에 뭐를? 기반시설이라는 것을 설치, 정비, 개량하려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해서 결정하자. 그러면 그렇게 결정된 부지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했다 해서 이걸 도시계획 시설 부지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계획하여 기반시설 설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도시계획설로 결정이 된 걸 사업을 시행한다면 이게 바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되어져요. 그렇죠?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한다, 개발 사업을 한다, 그렇죠? 시설 사업한다, 그다음 개발 사업을 한다, 뭐 하죠? 정비 사업을 한다. 이런 세 사업을 한꺼번에 우리는 뭐라 하냐면 도시 계획 사업이라고 합니다.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하는 사업. 그래서 도시 계획 사업 시작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도시계획 사업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게 이게 한 주 배우는 분량 정비법, 이게 한 주 배우는 분량 도시개발법, 이게 한 주 배우는 분량 도시계획 시설 사업인 거예요. 그렇죠? 이것만 해도 3주가 걸리는 거죠.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해서 어떻게 사업하느냐를 배우는 것만도 3주가 걸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산인데 전혀 개발이 안 돼 있죠. 그럼 뭐예요? 요 토지는 개발하지 말라고 정해진 땅인 거죠. 그럼 이렇게 토지마다 어떤 토지로 이용하라고 토지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정해진 토지의 용도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용도지역이라는 말을 써요. 그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그러면 거기는 환경 보전하세요. 농림지역이다. 그럼 거기는 농사 지세요. 관리지역이다. 관리하세요. 그렇죠. 도시지역이다. 개발하세요. 이런 식으로. 라고 토지의 용도를 정해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소유하신 토지 부분이 있다면 그 토지에 대한 부분의 용도지역이 뭐냐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의 용도지역이 뭐냐, 용도지역만으로 부족하다, 지구를 정한다, 지구로 부족하다, 구역을 정한다, 이런 식으로 뭐가 되죠? 토지 이용 규제를 위해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이라는 걸 정해서 뭐한다? 토지 이용을 규제한다. 토지의 이용이라는 걸 규제한다. 그래서 토지가 지금처럼 이렇게 건물 짓는 땅, 보존하는 땅, 개발하는 땅, 농사 짓는 땅 등등 이런 식으로 토지가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토지 용도를 나눠서 서울시에 대해 서울시장이, 인천이면 인천광역시에 대해 광역시장이 계획하여 정하지 않는다면 토지가 엄청난 난개발이 이루어질 거예요. 우린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우리가 부동산 공법으로 부동산을 규제하는 걸 배운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동산에 대한 공법을 배우는 거의 핵심은 규제를 위한 방법, 수단, 이게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규제를 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 계획 중에서도 도시를 관리하고자 서울시란 도시, 앞으로 약속해요. 도시라고 나오면 그냥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여러분이 부산 살고 있다면 부산시에 대해서 부산시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도시가 나오면 서울이면 서울시에 대해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하고자 하는 거, 이거를 하나하나 배우면 거의
8주 중에 6주 정도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꽤 많은 내용이에요. 하기는 뭐 우리 지금 서울 같은 도시가 이렇게 쉽게 생겼겠습니까? 여러 가지 규제하고 뭐 힘들게 애쓰고 이러면서 된 거지. 우리 부동산 공법은 그걸 배우는 거다. 이걸 먼저 이해하시면 훨씬 공부가 좀 쉬울 거예요. 그냥 막 무작위로 막 외우는 것보다도. 그렇죠? 맨날 뭐 건물의 용도가 뭐냐, 뭐 토지의 용도다, 뭐 어떤 걸 질 수 있냐 없냐, 규제가 뭐가 있냐 없냐, 이걸 다 외우는 건 지금 시기는 불가능하죠. 일단 개념 정도만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면 돼요. 사실은 처음에 개념만 잡으면 내용 정리하는 거야. 뭐 반복해 보다 보면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합격이란 길이 여러분 34 열려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운을 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그림자로 들어와서 봐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드는 거죠. 그럼 봐봐요. 금방 설명한 거. 관할구역인 서울시에 대해서 도시를 계획하자. 근데 도시를 계획하는 경우일 때 서울시란 도시는 아주 겁나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서울시란 도시에서 겁나 큰데 아무렇게나 그냥 밑그림도 안 그리고 아까 도시 관리를 위한 계획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케치를 하는 계획이 먼저 필요했던 거죠. 그 스케치하는 계획이 뭐냐면 도시군 기본 계획이에요. 밑그림 그리는 거죠. 아까 사진 봤던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스케치 먼저 하는 거예요. 그 스케치 먼저 하는 계획이 뭐다? 도시 기본 계획인 거죠. 그렇죠? 기본 계획은 나중에 관리 계획을 만들 때 지침이 되어지는 계획이라고 해서 서울시 내부의 행정청이 만드는 기본 틀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한 부분은 종합 계획으로서 도시 관리 계획의 수립의 지침이 되어지는 계획이다. 그렇죠? 그럼 뭐예요? 그럼 뭐가 될까요? 그 기본 계획의 기초에서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본 계획 기초에서 아까 사진 봤듯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드는 거죠. 근데 아까 봤던 그 도시를 관리하는 계획에 대한 부분을 이제 조문상으로 본다면 이런 얘기죠. 아까 얘기했던 거 도시를 관리하고자 서울시장이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를 가할 때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토지의 용도, 지역과 지구를 정해서 그 토지가 나무 심을 땅인지 건물 지을 땅인지를 통제를 가하는 거야. 농사 지을 땅인지를. 그리고 뭐 개발 못하게 하는 구역인지 뭐 등 정하고. 그리고 금방 봤던 거 도로 등의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자 계획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 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그걸 뭐라 불러? 도시계획 시설이라 부르는 거고. 그 계획으로 규제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신도시 만드는 개발 사업도 하고 강서 마곡지구 송파위례 그다음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정비 사업하고 그렇죠? 우리 강남 일대 재개발 재건축 그렇죠? 그러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서울시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럼 봐봐요. 사진 한번 다시 보여줄게요. 서울시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의 요 동네가 전부가 아니라 일부예요. 그럼 서울시 일부란 동네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져요. 서울시 일부란 동네에 대해서 도시 개발 사업이 이루어져요. 그럼 우리가 서울시 전부가 아닌 일부의 도시관리 계획을 만들 필요가 생겨요. 일부의 도시관리 계획. 그러면 일부의 도시관리를 만들어야 하니까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을 표시해 놓은 계획이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뭐라고요?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는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 도시의 일부에 만들어서 도로 등의 기반시설 배치 규모 어떻게 할지 건축물 용도 제한 같은 거 어떻게 할지 이런 식으로 가로도 만들어주고 건물 어디다 짓고 도로 어디다 만들어주고 서울시의 일부 동네에 대해서 구체적인 도시관리 계획을 만들 필요가 생겨요. 그럼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 강남 일대에 뭐 신도시 만들어지는 강서구 뭐하죠? 화곡동 일대에 마곡 일대에 이런 동네에다가 요 동네만의 특화된 서울시 일부 계획을 만들어주거든요. 그걸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봐봐. 서울시에 만드는 계획, 도시계획. 도시계획은 스케치하는 기본 계획이 있고 기본 계획에 부합하게 그 도시를 관리하고자 구체적 계획을 만드는데 그 도시의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을 우리는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한다. 한번 말해요. 지구단위 계획. 시작.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항상 여러분 봐요. 계획이 나오면 항상 뭐냐? 계획이 나오면
규제하는구나. 그리고 주의할 게 어디에 만드는가? 어디에 만드는지를 알아야지만이 그게 어떤 계획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서울시란 도시의 관할구역에 만들면 도시계획. 그리고 서울시 일부에 만드는 계획이면 지구단위 계획. 이것도 일부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으로 도시관리 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냥 들어봐도 지구단위 계획은 서울시 일부에 만드는 계획이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경미하다고, 사소하다고 여러 가지 특례 부분이 많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내용 정리한다면 이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은 뭔지 정의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럼 돌아오시면 또 그림책에서 그래서 뭐가 되죠?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거, 그다음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거. 이것도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를 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6번도 뭐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용도 구역인데 나중에 얘기합니다. 어쨌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가하자.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도로 등에 대한 기반시설은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정된 시설을 뭐라 부른다?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해서 규제를 가하게 되는데 한 가지 문제는 이렇게 서울시가 있고 무슨 뭐 성남시가 있고 안양시가 있어서 여러 도시에 걸쳐져 있는 길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요? 여러 도시에 걸쳐져 있는 길이 있다. 그럼 이렇게 여러 도시에 걸쳐져 있는 길은 서울시장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도로 등의 기반시설 중에서도 여러 도시에 걸쳐져 있는 시설이 있다면, 그죠? 여러 도시에 걸쳐져 있는 시설이 있다면 우린 얘를 뭐라 부르냐면 광역시설이란 말을 쓰게 돼요. 광역시설.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하다. 시작.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하다. 광역시설. 근데 그 광역시설은 서울시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뭐하죠? 여러 도시가 잘 협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를 묶어서 우리가 뭘 정하냐면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정해요. 광역계획권. 그러면 여러 도시에 걸쳐 있는 건 광역계획권 정하고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우린 뭐라 하냐면 광역도시 계획이란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보다 좀 더 넓은 개념인 거예요. 광역도시, 한마디로 광역계획권에 만드는 계획을 광역시설을 체계적 정비하기 위한 거라 해서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항상 얘기하죠.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이 어디에 만드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그냥 도시계획, 광역계획권 정해지면 광역시설 정비를 위해서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상위 계획이에요. 좀 더 넓은 동네에 만드는 계획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맨 위에 뭐도 있어요? 국가계획이라는 것도 있어서 국가계획에 부합하게 아래에 있는 계획들은 만들어줘야 되고 매번 얘기하죠? 국가계획은 대한민국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4대강 보호사업 같은 거 할 때 4대강 보호사업 그렇죠? 그리고 뭐 요즘으로 친다면 무슨 뭐 KTX 뭐 GTX 이런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으로서 우리 도시와 관련됐다면 우리 도시는 이 국가계획에 부합하게 도시계획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봐요. 전국에 만드는 거 해봐요. 국가계획. 그 다음 광역계획권에 만드는 거 광역도시계획. 서울시에 만드는 거 도시계획. 도시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고 그 안에 강남, 서울 일부 지구단위 계획. 재밌죠? 계획이라는 거는 규제하려고 만드는 건데 어디 만드는지를 안다면 그 계획으로 무엇을 규제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국가계획이 있고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도시계획이 있고 지구단위 계획이 있겠네. 그렇죠? 이래서 우리가 내용 등을 정리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듯이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적합해야 돼요. 그러고요.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뭐다? 적합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위에 있는 계획에 앞서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어떨까요? 만약에 광역도시 계획상 여기 서울 외곽순환도로가 지나가기로 했어요. 근데 요 자리에다가 서울시의 도시계획으로 기본계획, 관리계획 요 자리에 아파트를 짓는 계획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광역도시계획에는 서울 외곽순환도로 만들기로 한 땅인데 서울시의 도시계획상으로는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면 이건 아래에 있는 계획이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러면 규제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항상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해줘야 하고 다르면 위에 있는 계획이 우선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 결국은 아파트는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외곽순환도로 들어오기로 상위 계획에서 계획했으니까. 이게 이제 기본 패턴에 대한 부분에 내가 계획의 지위가 되어져요. 한 번 더 해봐요. 맨 위에 뭐가 있다? 국가계획이 있다. 그 다음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그 다음 도시계획이 있고 도시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으며 그 안 서울시 일부에 만드는 지구단위 계획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내용들을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획의 지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개념만 말씀드리면 봐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요거 좀 봐봅시다.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을 때 이 사진 보여줬잖아요. 그럼 이제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봐요. 여기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노후 불량 건축물 개량 정비 사업.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시설 설치를 한다는 도시계획의 시설 사업이 시행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 세 가지의 사업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세 사업을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사업한다고 해서 우리 이 세 사업을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시작.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왜?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럼 당연히 계획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니까 난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그닥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이루어진다면 도로 잘 설치하고 환경오염 방지, 위해 방지하면서 이루어지는 거라 그렇게 난개발이 될 염려는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서울시의 모든 건물을 짓는 거, 모든 개발하는 거를 다 도시계획 사업으로 계획해서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모든 걸 다 계획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러면 계획하지 아니하고도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그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는 행위다.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으로 안 하고 이런 사업으로 안 한다면 그만큼 도로도 안 만들고 환경도 위해를 줄 텐데 이 난개발을 어떻게 막을 거냐? 그러면 껌껌이 허가받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입된 개념이 바로 개발행위 허가예요. 그럼 반대말인 거야. 따지고 보면. 개발행위 허가. 그러니까 도시계획 사업으로 개발행위 하면 허가 안 받아. 하지만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건물 짓는 개발행위 한다면 도로 설치 안 할까 봐 환경에 위해를 줄까 봐 그런 경우는 뭐다? 함부로 건물을 짓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럼 따로 건 바이 건으로 다시 관리해 줘야 돼요. 그걸 우리 뭐라 하냐면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란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잘 이해해 보세요. 도시계획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들은 도시계획 노란 색깔 도시계획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 등은 난개발이 될 염려가 없다. 왜? 계획하고 하니까. 하지만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는 개발행위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건건이 따로 챙겨서 난개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게 바로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의 개념은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런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건물 같은 걸 짓는다고 한다면 이 건물 때문에 환경상 위해가 얼마나 될지, 오염이 얼마나 될지 이런 것들의 기준이 좀 애매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 그 기준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허가 내줄 때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게 뭐냐면 바로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게 따로 또 있어요. 처음부터 너무 어렵죠. 뭐라고요? 성장관리계획. 시작. 성장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이 개발행위 할 때 도로 얼마나 설치해 줘야 돼요? 환경오염 방지, 위해 방지 얼마나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의 기준을 잡아주는 허가 기준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성장관리계획이란 말을 써요. 그렇죠? 단어가 좀 어렵죠. 처음엔 좀 어려워요. 근데 기본 단어만 아시면 좀 쉬워지니까 조금만 기운 내봐요. 한 번 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를 한다면 하얀 색깔 따로 건건히 허가를 받아라. 이게 개발행위 허가. 그리고 그 개발행위를 허가한다면 여러 가지 허가 내주기 위한 기준이 필요해서 도로를 얼마나 만들어야 하는지, 환경오염 방지, 위해 방지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 기준을 제시해 준 게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성장관리 계획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장관리 계획대로 통제받아서 난개발을 막으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것과 그러지 않은 것들의 차이점이 뭔지를 얘기해 봤어요. 그럼 이제 이 페이지 8페이지 오른쪽 밑에 보시면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부분을 정의를 본다면 개발행위 허가 일단 아까 그림 보여준 대로 뭐라 했어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면 난개발 생기니까 건건히 허가를 받아라. 그리고 거기에 허가의 기준을 제시하는 게 성장관리 계획에 대한 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얘기하는 거다. 녹관농자가 먼저 이따 얘기할게요. 지금 어려우니까. 그래서 요거는 허가 기준을 잡아준 거구나 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허가 기준. 허가 내줄 때 도로를 얼마나 설치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가서 나중에 기회 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의 개념은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다. 건건히 허가받게 하겠다. 그렇죠. 한 번 더 그림 봐주시면 뭐라 했어요? 도시계획 사업은 노란 색깔. 개발사업, 정비사업, 시설사업. 이런 행위에 대한 부분에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허가를 받게 한다.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얀 색깔. 그렇죠?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건건히 허가받아라.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게 성장관리계획이다. 그렇죠? 그 정도만 간단히 이해해 봅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용어 정리와 관련된 게 나오게 됩니다. 목차는 봤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내용과 함께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용어 정의 파트가 나와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이게 있죠. 도시관리 계획에 대한 부분에 지구 단위 계획이죠. 봐봐. 지구 단위 계획 시작.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그럼 뭐야?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죠. 지구 단위 계획. 도시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한마디로 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서울시의 일부. 서울시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 뭐하죠? 그 지역 체계적, 계획적 관리하게 수립하는 뭘 얘기한다? 도시 관리 계획의 내용입니다.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을 뭐라 한다? 지구 단위 계획. 여기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지구 단위를 만드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도로 등을 만들어야 할지. 그리고 오른쪽. 서울시 안에 각종 기반시설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그러면 그 기반시설이라는 거를 설치하는 경우일 때 기반시설 종류가 쫙 나오거든요. 근데 헤드라인만 얘기해주면 기반시설 도로 등을 잘 설치하려면 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하게 되고 그 결정된 시설이 도시계획 시설이고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고 나면 이걸 설치하고자 사업하는 걸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아까 했었죠. 그리고 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포함해서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걸로 계획하여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라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우리 사진 봤던 거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게 바로 뭐다? 도시계획 사업의 3종 세트.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린 거. 그렇죠? 한 번 더 보여줄까요?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는 사업이 있다.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 정비사업. 이걸 도시관리 계획에 의한 사업이라고 해서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하고, 계획하는 사업은 난개발이 안 되지만 계획하지 않고 하는 사업이 있다면 건건이 허가를 받는 건 개발행위 허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팩트, 뭐하죠? 포인트를 기억하시면서 내용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 봐보셨고요. 연결해서 이제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용어 마저 정리하고 그 용어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 이 정도 하시고요. 다음 시간 또 만나 뵐게요. 여러분, 이번 시간도 너무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